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18일 기준에서요. 6만 1,000원에 끝났습니다. 보합권에 끝났고요. 여기 9월 16일 날 화요일이죠. 이때 한 8%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바닥 구간이 형성이 나온 게 이때는 뭐가 있었죠? 8월 달에 웨스팅하우스의 노예라면서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수원 사장이 뭐 가서 뭐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환점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미국과의 사업을 합니다. 그쵸? 미국 원전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돈이 안 남네? 그럼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만약에 미국한테 다른 옵션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든 수주를 내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라도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원전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러시아, 중국 이쪽이에요. 이건 설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짓고 주기기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설계 따로 생산 따로예요. 이게 뭐예요? 파운드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뒷단에서 누가 직접 들어가서 짓고 일을 할 거냐. 그게 제일 잘하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일 잘해요. 근데 미국의 원전을 짓는데 러시아가 들어가거나 중국이 들어간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차피 한국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이 들어가서 했을 때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딨나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근데 지금 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올랐기 때문에 실적 좋아졌어요? 아니요. 그래서 쉬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상황에서 8월달 돼서는 미국 시장도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9월달 이제 금리 결정이 나왔는데 0.25% 인하했죠. 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할 거라고. 그리고 인하는 그 속도가 중요한데 그 속도도 올해 안에 2차례 더 내린다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점도표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4에서 4.25까지 낮아졌으니까 금리의 올해 25년도 목표치는 3.5% 수준이에요. 오히려 더 빨리 내렸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것도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건 지금 현재 금리에서 경기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가 지금 0.25%밖에 안 내렸다는 건 높은 금리에서 그래도 좀 정상금리 수준으로 가야 되고 가는 과정에서 0.25%만 내려도 지금 고용이 약간 흔들리는 건 오케이. 요 정도는 커버 가능. 이렇게 된 거예요. 즉 경기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고용이 만약에 급격하게 무너졌어 봐요. 0.5%, 0.75% 이렇게 내려야죠. 22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0.5% 하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거 빅스텝 0.75% 뭐라 그래요? 이거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요. 주식시장 자체는 이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금리는 방향이 잡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방향은 이미 잡혀 있다. 즉 이제 저금리의 첫 번째 구간으로 왔고 저금리의 신호탄을 알리면서 주도주를 만들기 시작한 게 원전이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건 AI다. 연결이 이렇게 된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쉬는 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빨리 올라왔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그쵸? 약간의 쉬어가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수주도 받기 전이에요. 수주도. 그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겁니다. 수주도 받기 전이라고요. 수주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 가격대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해야 되나요? 자,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게 언젠가요? 여긴가요? 아니면 여기예요? 아니면 여긴가요? 아닙니다. 여기. 네모가 매수하는 겁니다. 동그라미는 매수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쵸? 여기 정도에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싸게 살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반대로 매도는 언제 해야 되나요? 여기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 팔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봐야 되거든. 그쵸? 그래. 여기까지 첫 번째 꺾이니까 쌍봉 나오겠지. 기다렸다 쳐. 이 고가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11%까지 올랐다가 종가 2%죠. 이날 6월 30일 날 뭔가 손해본 느낌 날 겁니다. 근데 종가 얼마예요? 67,700원. 6월 30일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제가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인데 잘 보세요. 매매한 내용, 타점이 다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눌러보시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때가 언제냐? 쭉 내려보면 이때 제가 180% 수익 구간을 만들 때입니다. 7월 1일 날이에요. 언제예요? 188% 수익 실현했죠. 근데 고가 얼마예요? 74,100원. 내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못합니다. 그건. 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갑니다. 즉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에 있는 건 이미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선반영 구간에 있기 때문이고, 선반영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영상을 계속해서 같이 올립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삼성전자를 이때부터예요. 3월과 4월 달부터 계속 영상을 거의 뭐 매일매일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올리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신저가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코스피 이거보다 더 빠져야 되죠. 코스피 이때 당시 볼게요. 3월 4월 달에 어때요? 이 상황이잖아요.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 그러면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걸 어디서 만들어요?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이때 미국 시장 어때? 이렇게 된다고요. 미국 시장이 여기보다 더 빠질 거야. 이 상황이 나와야 돼. 근데 이때 당시에 뭐가 흔들렸냐면 달러 가치가 흔들립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관세를 밀고 나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약간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야.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야, 관세 90일 유예.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노출한 거죠. 야, 달러 가치 흔들리면 안 된다. 그쵸? 근데 여기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달러의 패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왜?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환 보유고 그러죠.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고를 뭘로 갖고 있어요? 엔화로 갖고 있나요? 러시아 루블? 뭐 중국 원화? 이런 걸로 해요? 이런 것도 있겠지.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몇 달러 갖고 있니?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외환 보유고를 딱 찍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자, 내용 보세요. 한국 외환 보유고 미국 달러 어때요? 416 빌리언 달러예요. 거의 한 6천억 정도 되겠죠. 5천 몇백억 정도 되겠죠. 원화로 따졌을 때. 이걸 달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각 국가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각 국가에서 달러가 흔들리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 각 국가의 재산이 나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국가에서 달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수는 기다려라. 왜? 최저가에 못 사니까. 싸게 사는 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 할 때도 전세값이 올라가면 딱 집 살 준비를 합니다. 선수들은.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으로 뭐 되게 뭐 부동산 재벌이다. 그래 뭐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새롭게 사는 무언가 뭐겠습니까? 그게 확인을 하고 산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쉬어가고 있는 중이고 매물 소화, 그렇죠?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바로 급등세를 탈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미 이때 8% 올라간 9월 16일 날 이때 매수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쭉 이렇게 보면 9월 16일 날 69,900원이에요. 빠졌다고 하더라도 얼마예요? 61,000원입니다. 그렇죠? 이틀 동안 뭐 소폭 하락했는데 61,000원이에요. 저는 올라가는 거 보고 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싸게 사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앞으로 시세가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수주가 터지고, 야 이거 수주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돼? 너무 좋은 내용이 나올 때까지. 지금은 좋은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원전 뭐 합니다.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이 내용만 나오지 뭔가 수주권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군불은 다 뗐습니다.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수주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SMR이나 오클로나 이런 쪽의 주가들도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한 두 달 쉰다고 여기서 안 갑니다 하고 팔아요? 올라간다고 팔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추세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추세를 먹을 수 있었을 때 우리는 대시세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세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죠. 근데 알테오젠처럼 알테오젠 보면 여기 보시면 24년도부터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도 강해요.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거의 근 2년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세의 시작점 언제예요? 23년 9월 달이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매수 구간 잡은 거예요. 각 구간별로 보세요. 25년 7월 달 33%, 작년에도 30%, 18%, 14% 꾸준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올라가는 놈이 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어가는 부분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조건 올라가는 족족이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실시간 타점 뭐 한미반도체 최근에 반도체 엄청 좋죠? 87,000원에 샀습니다. 9월 10일 날이에요. 한미반도체도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또 매수 이미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어요. 근데 7월 달에 또 13% 수익 받네?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도 확인하고 매수한 거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힘스 조선이죠. 조선을 매수한 이유는 뭐예요? 한화오션 계속 강하죠. 매수 구간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주도주 순환매가 계속되는지, 그리고 코스피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미국 시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기까지 하고 시장에 대한 판단, 그 안에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타점은 어떤 종목군들에서 나와요?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주도 섹터는 조선원전, 반도체 바이오, 카카오그룹주 이 안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9월 18일 목요일 기준에서 장 시작 직후에 매수 타점이 나갔고요. 이것도 그냥 높여서 사버리죠. 그렇죠? 카카오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돈 안 받고 진행합니다. 구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 실제 내용이죠. 이게 제 계좌를 오픈한 겁니다. 하나오션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가죠.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강한데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도 드렸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보세요. 어때요? 매수, 매도 3개월 76% 이렇게 터진다고요. 금리 낮춘다며 그럼 바이오 좋겠지. ABL 바이오 어때요? 먼저 좋았잖아요.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쵸? 근데 4월달까지만 매매를 했고 4월달에 어때요? 6.8%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갑니다. 제가 뭘 보고 있어요? 올라갔잖아. 시장 나쁜데. 그럼 이건 뭐예요?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고가 매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당연히 매수 구간. 올라가는 족족이 매수 구간 잡으면 됩니다. 그쵸? 확인하세요. 무조건입니다. 100%예요. 그리고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원전주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기술 한번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이번에는 매매 안 했어요. 여기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집중했거든요.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낸 거 아까 전에 보셨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때요? 우리 기술도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그쵸? 어때요? 23% 이때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우리 기술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먼저 간 종목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두산이에요. 그게 두산 보세요. 먼저 갔죠? 매매 15% 이렇게 수익 낸다고요. 다 이 안에서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주고 또 가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격을 보라고 했었던 이유는 로보스타 이런 종목인데, 로보스타 보세요. 최근에 로봇주 강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매수 상한가 18일 기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그쵸? 로보스타를 매매하기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중간중간 손절하죠. 매매하면서 이렇게 손절 구간이 있다고요. 반등 손절, 반등 안 가? 또 손절, 그쵸? 또 사요. 또 샀어요. 또. 그리고 또 4%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잖아요. 가니까 이 중에서 가장 강한 놈을 지금 삽니다. 로보티주도 있는데 로보스타예요.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그쵸? 상한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니, 지난번 24년 초반에는 어떻게 됐느냐? 에브리봇, 이것도 로봇이거든요. 쭉 보시면 어때요? 24년 초반에 3, 4거래일 만에 47% 이렇게 수익 나오죠. 이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세를 내고 쉬고 있었을 때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쉬고 있었을 때, 그쵸? 다른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순환매라고 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일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 우리가 5월달, 6월달까지 보셨던 시세보다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그건 수주가 터져서 실적 개선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 어떻게 타점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9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